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2-1차 시고요. 다항함수의 넓이 공식 아니면 관계식에 대해서 심화 과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왜냐하면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이 많이 높은 이제 그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사실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면은 그때 또 이제 요 계산을 하는 게 많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어려워지고 푸는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심화 과정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연습을 해서 경지에 올랐다 라고 하면 이 과정을 익혀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나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화이팅해서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차 시에서요,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도 했었고, 이걸 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이제 외워도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식이 원래 있던 fx 식이 곡선 식이 어떻게 돼 있든 상관이 없이 이 넓이랑 이제 연관을 주는 거는 뭐밖에 없다. 최고창의 개수랑 그 다음에 근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베타-알파 값, 여기에만 이제 의존이 된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제 근 x축이랑 이제 만나는 그 두 점 알파랑 베타 값에 의해서만 이제 요 s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2차 함수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계식이나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차 함수와 접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임의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임의의 점에서 x가 알파인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그럴 때 요 접선과 이 접선과 그 다음에 임의의 여기 이제 베타 값, 임의의 x에 대한 베타 값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은 여기에서 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t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 t에 관해서 이제 약간 좀 이제 볼만한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 요 부분 s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s와 요 t 사이의 관계식이 뭡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넓이 사이 관계식이 s 대 t는 2대 1이다 라는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알파, 그러니까 요 접점 알파에서 임의의 점 요 이제 베타까지 요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부분 넓이를 S'이라고 하면 이 S' 대 T의 넓이의 비는 1대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관계식으로 이제 좀 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오게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그렇구나. 사실 좀 외우기도 쉽죠. 그죠?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라 하면 사실은 쉬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일단은 요 이제 관계식 S랑 T에 대해서 이제 관계식을 세우려고 뺍니다. 두 함수, 2차 함수랑 접선이랑 빼요. 그러면 이 함수는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인데 어떤 함수다? x의 알파를 갖다가 대입하면은 0이 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걸 중근으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이 나오게 됩니까? 요거 이제
요 두 개 함수를 뺀 함수는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a의 x-알파의 제곱을 그려보면은 이제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알파에서 요로 중근을 가지니까 x축에 물려가지고 x축에 접하는 요런 이제 곡선을 얻을 수가 있으면서 S'의 넓이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내질 거고요. 그리고 t의 넓이는 임의의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져서 서로 같게 됩니다. 앞에 있던 요 t의 넓이와 여기에 있는 t의 넓이가 서로 이제 같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S'과 t의 넓이를 구해 볼 건데요. S'은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이제 뭡니까? 알파랑 근을 알파랑 베타를 가지는 어떤 2차 함수 요 둘러싸인 직선과 알파 베타로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니까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t는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피적분 함수는 이제 이 곡선식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x-알파 제곱의 dx 이렇게 이제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적분을 해도 되는데 이거 전개를 시켜가지고 비적분 함수 전개시켜서 적분을 해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치환 적분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이제 배우게 되면 미적분 그러니까 단원명이 미적분인데 이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x-알파를 t로 치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x의 미분량과 t의 미분량이 같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dx분의 dt가 1 이렇게 이제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dx 이쪽으로 넘어가면 dt와 dx의 미분량은 1대1의 비율을 가지니까 dx나 dt나 같다 라고 해서 dx 대신에 이제 dt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알파 대신에 t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알파는 어디로 가요? 알파가 x가 알파다 라고 하면 t는 0이죠. 그리고 x가 베타다라고 하면 t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더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게 치환적분법이에요. 어쨌든 이걸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t의 넓이는 3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과 t의 넓이를 비교하니까 어떻다? 1대2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S부분, 요 S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려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예쁘게 제가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냐 하면은, 요 전체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절반만큼에서 S'만큼 더하면 S 넓이가 되죠. 근데 요 절반만큼이 뭐예요? S' 플러스 T랑 같죠? S' 플러스 T 부분이, 요 이제 뭐지? 요 큰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S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S'에서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합한 거랑 같은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S'의 T를 더한 거랑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S'은 6분의 1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S'은 6분의 1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t의 넓이는 3분의 1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개수들만 계산을 하면 3분의 2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의 넓이랑 t의 넓이랑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t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s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s 대 t는 2대 1이다 라고 하는 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어떤 것도 알 수 있겠습니까? 2차 함수랑 요렇게 이제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이제 만약에 임의의 지점 여기 베타라고 하고 알파라고 하면은 이 지점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제 되는 직사각형을 하나 이제 구한 다음에 요 직사각형 넓이에 3분의 1이다 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요렇게 접선이 있으면 이 접선과 여기 임의의 절반의 넓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t를 구해라 하면은 어떻게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점을 갖다가 이제 알파 베타 해가지고 여기 알파 베타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S'이다. 그죠? 그래서 S' 넓이의 2배다. 2 곱하기 S'이다. 요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렇게 대칭인 점 베타 프라임까지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요 넓이에, 그러니까 요 넓이에 얼마입니까? 반이겠죠. 그죠? 요 부분이 이제 S 부분이 되니까 이 넓이에 2배 반이다 라고 해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2차 함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 공식만 있으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기하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평행사변형 아니면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어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요 똑같이 요 평행한 요 직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까지 요 구한 다음에, 그죠? 요 직사각형을 구해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이다. 그죠?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알파 베타 점 구해가지고 요쪽 S' 넓이의 2배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죠? 2배다 곱하기 여기 있는 S' 넓이, 그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활용 범위가 넓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걸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질도 있는데, 2차 함수 y는 fx, 이거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라고 둘게요. 이거 밖에 있는 점 O에서 끈 두 접선이 있겠죠. 그 접선에 대해서 세 가지 성질 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O 지점에서의 x좌표를 감마라고 하면, 감마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게 돼요. 알파 베타는 여기서 이제 P점의 x좌표를 알파, Q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감마는 무조건 이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S의 넓이 있고, 그 다음에 T 넓이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S의 넓이 대 T 넓이는 2대 1이다 라고 하는 성질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 세 번째 성질은 이제 OA랑 AB 길이가 같다는데, 이때 OA 길이는 여기 점에서 A 곡선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Y축이랑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선을 끊는다라고 하면은 OA의 길이 대 AB의 길이는 1대1이 돼요. 이런 성질까지도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사실 노가다입니다. 그냥 이제 쭉 풀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성질. 일단 첫 번째 성질, 이걸 갖다 증명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점 P에서의 접점을 갖다가 알파, F 알파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점 Q에서의 접점을 갖다가 베타, F 베타라고 두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서 직접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감마, 만나는 점은 무조건 이제 O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마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1번, 2번식 요 이제 두 개 같다라고 해서 이용을 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고요. 복잡하지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bx, 여기에 있는 bx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c, 여기 있는 c, 좌변, 우변 전개해가지고 그냥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x항만 이렇게 이제 묶어내요. x항만 여기 좌변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에 놔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게 다 묶이거든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약분이 양변이 이제 약분이 돼 가지고 남는 부분이 2ax는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다. 요렇게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는 우리가 이제 0이 아니잖아요. 이차함수니까 a는 0이 아니니까 나누어주면 양변에 나누어주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감마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가지고 점 O는 P와 Q의 X좌표만 이제 놓고 보면은 P와 Q의 이제 중점, 중간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이용해서 이제 S 대 T의 넓이는 2대 1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요 감마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잘라주면은 이 S의 넓이는 S1 더하기 S2 요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좀 약간 확대를 해서 보면은 S의 넓이는 S1 더하기 S2, T의 넓이는 T1 더하기 T2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1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점이 알파였고 여기 근이 Q의 근이 이제 베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요 직선과 요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구해보면은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됐죠.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감마는 이제 절반 위치에 있으니까 반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1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요 감마선이다 라고 놓으면 요렇게 이제 놓으면 이제 알파랑 이제 감마까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절대값 빼먹었네요. 거기에 원래 이제 6분의 a의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2배가 되니까 3분의 요렇게 이제 절대값 a분의 요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죠? 맞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요. 아이고야. 네. 확대를 갖다가, 축소를 갖다 이렇게 이제 시키면, T1 넓이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감마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나오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S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따라서 그리고 이제 S2도 마찬가지거든요. S2랑 T2랑 이렇게 이제 계산해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S 대 T는 S1 더하기 S2 대 T1 더하기 T2인데 이게 S1 더하기 S2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S 넓이 대 T 넓이는 2대 1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OA랑 AB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점 O는 이제 접선의 교점 맞죠? 접선의 교점 위에 점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 접선 두 접선 중에 아무거나 이제 갖고 와갖고 거기에다가 감마를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접선 중에서 이제 하나에다가 감마를 갖다가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1번식이 나오게 되고요. 점 A는 2차 함수 위에 점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그 y좌표를 y2라고 놓고 y1 잡고 y2 잡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거기에다가 감마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점 B는 선분 PQ의 중점이 되니까 거기 y3는 2분의 f알파 더하기 f베타 해가지고 3번식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 빼기 1식을 하면은 y2 빼기 y1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이 길이가 이제 5a가 되겠죠? 그죠? 5a 길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4분의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제곱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똑같죠? 그리고 이제 3 빼기 2식을 하면은 이제 이 값이 이제 A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B의 길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OA랑 OB는 같다. 즉 이제 OA 대 OB는 OA 대 AB는 1대 1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업이 길어지고 있어서 많이 죄송한데 할 게 많네요. 네, 심화 과정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함수 이거와 이거 위에 점 알파, F 알파에서 접선과 이 3차 함수의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좀 말이 좀 힘들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떤 3차 함수 y는 fx가 있고요. 거기 위에 있는 점 알파, F 알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접선을 끄어요. 접선을 이렇게 이제 끄면 그 접선과 요 접선과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사이에 있는 부분에 어떻게 요렇게 이제 색칠돼 가지고 나타나게 되겠다. 그죠? 맞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했었어요? 맨 처음에 일단은 f'x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은 m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하면은 x는 mx 더하기 n 뭐 해가지고 어떻게 구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y는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막 여러분들 구해서 그 다음에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거나 문제가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략이라기보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 부분에 심화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요렇게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뺀 함수는 여기에 있는 점 알파에서 이제 반사가 되잖아요. 그죠? 알파에서 이렇게 이제 x축으로 이제 그러니까 알파에서 근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근은 이제 알파랑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요 바깥 부분에서 만나는 요 베타점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요렇게 이제 가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알파에서는 이제 차수가 2차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차수가 1차 해가지고 3차식 요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식을.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베타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근의 합은 뭡니까? a분의 b다 라고 할 수 있죠.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fx-mx 플러스 n 식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 빼기 m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d 빼기 n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3차 함수 식에서요. 원래 있던 3차 함수 식에 있는 b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 근의 합이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이 원래 있던 요 곡선에서 세근의 합과 그 다음에 요 뺐을 때의 세근의 합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근이 두 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근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베타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여기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 둘러싸인 부분 이거를 갖다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로 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가 1,2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은 요 부분의 넓이는 이제 뭐랑 같다? x축으로 요렇게 이제 옮겼을 때 3차 함수 그린 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옮겼을 때 이 점이 이제 1이죠. 이 점의 x좌표가 1이 되면서 뺀 거예요. 뺀 함수입니다. 곡선 빼기 접선한 식이에요. 요 식에서 이제 x좌표는 1이 되고요. 여기 좌표는 이제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1 여기 있는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요 식에서 바로 세근의 합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근이 1이고 중근이 1이니까 더하기 1, 그 다음에 다른 근이 베타니까 요 세근의 합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합은 0. 이거 이용하면은 이제 베타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되겠죠. 즉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이 식은 y는 x의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 미안합니다. x가 아니고 여기 x 왜 들어갔노? 그죠? y는 x-1의 제곱과 x 플러스 2 요렇게 이제 요 3차 함수와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같게 됩니다. 유사하다라고 했죠. 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넓이는 이제 같다. 요 부분의 넓이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는 전개를 해가지고 어찌저찌 할 수 있겠죠. 그죠? x-1 뭐 해가지고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요식을 갖다가 전개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식을 갖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여기에 있는 식을 갖다가 이 정적분을 하면 여기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이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넓이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베타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베타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양인 두 PQ에 대해서 이제 베타 P, Q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의 p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t의 q-1제곱의 dt 한 요 적분값을 갖다가 이제 베타 함수라고 해요. p랑 q에 의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 베타 함수는 감마 함수에 이거 이용해 가지고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마 함수가 뭘 말하는 거냐? n 팩토리얼을 확장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n 팩토리얼을 갖다가 이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팩토리얼은 어떻게 정의할까? 아니면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거는 정의할 수 있나? 요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하다가 이제 나온 함수가 이제 감마 함수인데 요걸 갖다 이제 베타 함수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하든가 어쨌든 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베타 함수가 이제 뭐 어떤 걸 그림으로 만약 나타내라라고 하면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t축에 대해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t 곱하기 1-t 만약에 생각해 주면 될 텐데 그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0에서의 중복도, 그 다음에 1에서의 중복도를 고려해가지고 뭐 요렇게 함수 모양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 급하게 요런 식으로도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적분이 그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그 넓이를 갖다가 이제 베타 P, Q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수하게도 이제 P-1, Q-1, 요 있는 지수 부분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함수의 적분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적분값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뭘 이용해서?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요. 부분적 분법은 뭐냐 하면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갖다가 양변에 이제 적분을 취해 주면은 인테그랄 두 개 이제 곱해져 있는 함수, 곱해져 있는 함수의 정적분이나 부정적분 값을 이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x의 m제곱 곱하기 1-x의 n제곱 요 두 개 함수가 이제 곱해진 게 f' 곱하기 g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걸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f 곱하기 g, 그러니까 이게 f 인버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거의 적분,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f 곱하기 g',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g 부분을 미분을 해줘서 이렇게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착착착 계산을 해 나가면 여러분 찬찬히 보면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타 함수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갔나? 네, 찬찬히 한번 다시 볼게요.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1을 넣으면 여기에서 0 되죠. 그리고 0을 넣으면 요 부분에서 0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0 곱하기 0 부분이 되니까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정적분 값과 이제 같게 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찬찬히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양이 원래 있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건 똑같죠? 그리고 x의 m제곱이 x의 m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1-x의 n제곱이 1-x의 n-1제곱이 됩니다. 즉 x 부분은 지수가 1씩 커지고 있고 1-x 부분은 지수가 1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요만큼 개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개수가 이제 m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의 적분은 또 이만큼 반복이 되겠죠. 그죠? 똑같은 부분 적분을 한 번 더 이용하는 거예요. 부분 적분 한 번 더 이용하게 되면은 x 부분의 지수는 1 더 커지고 1-x 부분의 지수는 1 더 작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오는 개수가 n 플러스 2분의 n-1 이런 식으로 이제 착착착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몇 번 반복하겠어요? n번 반복하겠죠. 요 부분이 이제 1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정적분이 되겠죠. 0에서 1까지 이 부분 정적분을 해주면 이제 요만큼이 m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이제 되어서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좀 표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분자 분모에 뭘 곱합니까? m 팩토리얼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이제 분모 부분이 1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m 플러스 n 플러스 1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m 플러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요만큼이 n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m팩을 곱했으니까 m팩 요렇게 해가지고 베타 함수가 이제 특정하게 이제 뭐지?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지수 부분이 자연수일 때는 이제 요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베타 함수의 특정한 함수 값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x 대신에 x-알파, 1-x 대신에 1x-베타 요렇게 이제 식이 되게끔 치환을 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적분 값을 베타 함수 값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 함수가 사실은 뭐 자연수뿐만 아니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적분값을 구하는데 엄청 쉬운 게 많거든요. 공부를 해보면은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베타 함수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수한 부분은 고등학교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공식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x-알파의 m제곱, x-베타의 n제곱 이렇게 피적분함수가 나와 있을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정적분 값을 이렇게 바로 공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는 과정은 그냥 치환적분법이에요. 또 교육과정을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듣고 오면은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t를 갖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가 알파면 t가 0이 되고 x가 베타면 t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타 함수 위에 있는 꼴이랑 똑같게 돼요. 천천히 더 살펴보면은 이제 t에 대한 미분량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dx 미분 dx의 미분 dx랑 dt는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고 치환적분이죠. 앞에서 살짝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부분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베타 부분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짬뽕을 시키면 식 정리가 요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 말할 수 있습니까? 인테그랄 그래 여기에 까먹었네.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거 까먹었어요. 요렇게 이제 돼요. 근데 넓이를 어차피 구하려고 하면 절대값을 씌우면 되죠.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나중에 의미가 없어지죠. 넓이를 구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m 플러스 n 플러스 1팩분의 m팩 곱하기 n팩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m 플러스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복잡하죠. 네.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사실 뭡니까?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4차 함수만 하면 되죠. 5차 이상부터는 사실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이제 베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적분을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냐 라고 이제 하면은 경우가 총 4개밖에 없습니다. 2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이제 m과 n 자리에 1 넣어보면은 요렇게 이제 되죠. 요 공식에다가.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 요거 이제 절대값 씌운 거 요 곱하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여기 앞에 최고차항은 1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의 개수가 이제 1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요것만 이제 신경을 잘 써가지고 앞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뒤에는 베타 함수 곱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m이 1이고 n이 1일 때니까 요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m이 2, n이 1 아니면 m이 1, n이 2 이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사실 요 두 개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s가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이제 밑으로 둘러싸여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2분의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죠. s가 이제 뭡니까?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일 때 아니면은 이제 요렇게 될 때. 왜냐하면 이때는 m이 3, n이 1 요렇게 이제 되는데 이때는 m이 2, n이 2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 20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되고요. 4차 함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m의 2, n의 2를 갖다가 대입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어려운데 개수가 6, 12, 20,
30 요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여러분들이 2차 함수다, 이거는 3차 함수네, 그 다음에 요거는 4차 함수 요렇게 이제 되는 거네, 이건 4차 함수인데 요래 해갖고 요 밑에 부분이네, 요렇게 이제 그림이랑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분모 부분이 6분의 절대값 A, 이거는 12분의 절대값 A, 이거는 20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이건 30분의 절대값 A. 요렇게 기억해서 뒤에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 2차식이니까 세제곱, 이건 3차식이니까 4제곱, 이건 4차식이니까 5제곱. 요렇게 이제 외워두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6, 12, 20, 30에 대해서 각각 넓이를 만약에 외운다고 하면 이렇게 외우고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안 외우고 그냥 풀어도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으면 이미 외워놨을 거니까 그 무리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싶을 때 이 공식을 사용하시고요. 시간이 많다 싶으면은 굳이 베타 함수를 이용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다항함수와 x축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베타 함수 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베타 함수로 이제 정리되면 사실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저 넓이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최고차항의 개수에 그 다음에 근과 다른 근 사이의 거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모든 공식을 다 봐도 그렇죠. 그죠? 모든 공식을 다 살펴봐도 최고차항의 개수에 그 다음에 근과 다른 근 사이의 거리, 이게 중요하다. 이거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날 듯 끝나지가 않네요.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때는 중근을 가지지 않고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때 혹 하나의 넓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혹 하나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게 될 텐데 알파, 베타, 감마 있을 때 요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거 어디인가 봤다, 익숙하다, 그죠? 뭡니까?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다, 그죠? 그 넓이에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 약간 보정값이 들어가죠.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걸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느냐? 여기 있는 감마 값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죠. 그래서 요 중점 있는 요 길이만큼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도식화를 하자면 여기 있는 넓이 S는 어떻게 구해진다? 이거를 알파와 베타로 둘러싸인 2차 함수로 생각한 다음에 이제 요 길이만큼 곱해줘서 보정을 해준다. 그러면 3차 함수에서 혹 하나의 넓이 S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S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타랑 감마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있겠죠.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값, 그게 이제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겠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알파까지 빼면 되겠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구하면 이쪽 부분에 홍넓이가 구해지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하라고 하면 단순 계산입니다.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인데 넓이 S는 이렇게 이제 됩니다. 되어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여기 앞에 A 묶어 나가고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베타 넣고 알파 넣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분의 얼마?
3분의 얼마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네, 요 뒤에 부분은 전지전능하신 울프람 알파님께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해줘서 이거를 그래서 한 번 더 계산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집어넣으니까 또 전지전능하신 울프람 알파님께서 계산을 해주셨어요. 정말 복잡한데 진짜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계산을. 그러면 약간 이제 보기가 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중에 목표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빨간색끼리 묶어줬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끼리 묶어줘서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 이렇게 해서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항이 생기게 돼요. 그죠? 여기도 이제 완전 제곱해가지고 생기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해갖고 묶어냈는데, 묶어내요. 묶어내기 전이네. 여기서 한번 묶어냈다가, 그죠?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식을 한번 묶어내고, 그 다음 완전 제곱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가 묶어냅니다. 이제 제곱이 여기서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합차니까 또 생기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면서 이제 안에 남는 부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알고 있던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넓이면, 여기 이제 다 빼먹었는데, 넓이면 나중에 뭐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죠? 그죠? 절대값을 다 빼먹었구나.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근을 가지게 될 때 혹 하나의 넓이는 혹 하나에서 요게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해서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보정하는 값이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까지 여기 있는 길이만큼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혹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가 없을 상황이 많이 올 거예요. 일단 심화 과정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힘드네요. 그죠? 찬찬히 보면서 적분이 사실 계산이 힘들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 계산을 빨리 하려고 만든 강의라서 이거를 꼭 이제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제 수능에서 아니면은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다, 계산을 줄여갖고 좀 다른 거 이제 생각할 시간을 더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